개장전 78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특히 엔비디아 실적 정리해보기 전에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 통해 짚어보도록 할까요? 쏟아지는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확대 공약, 지주사 연일 강세입니다. 자, 시장은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후보별로 구체적인 공약 사항은 다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같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저PBR 해소인데요. 누가 당선되어도 주가 부양과 주주환원 강화는 이뤄질 거란 추측 속 증권 지주사 관련주들이 연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안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자사주 보유와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눈여겨볼 만한 건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자사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사주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점인데요. 관련해서 SK증권은요, 올해 하반기 기업 자사주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이 확정이 된다면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주회사들은 자사주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비중도 함께 점검을 해볼까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롯데 지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33%이고요. 뒤이어서는 SK가 24%대 두산도 17.9%로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SK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중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은 건 바로 한화이고요. 이런 가운데 올해 주주 환원, 특히 배당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SK와 한화 그리고 LS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자면 지주사들의 신고가 흐름에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결국 큰 틀의 방향성은 국내 증시 저평가 탈출이길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켓 무버도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대망의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미국 반도체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뉴스들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부터 자세히 짚어보면요. 1분기 매출은요, 440억 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매출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요. 391억 달러로 예상을 소폭 밑도는 데 그쳤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미국의 H20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타격인데 기존에 엔비디아는 1분기에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손실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46억 달러 손실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요. 수출이 불발된 H20 제품 내에서 일부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손실이 기존 가이던스보다 적었다고 밝혔고요. 일각에서 아예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우려한 것과는 다행인 상황입니다. 자, 중국발 손실을 포함한 1분기 EPS는 0.81달러인 상황에서 H20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주당 순이익은 EPS가 0.96달러로 예상치였던 0.93달러를 훨씬 뛰어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2분기 전망에서도 안도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물론 매출 전망치 자체는 예상을 밑돌았고 2분기에도 H20 손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매출 총이익률 전망은 70%대 위로 제시했습니다. 다행히도 AI 수요가 중국발 우려를 일부 희석시킬 수 있음을 표면적으로 시사한 거죠. 자, 컨퍼런스콜 발언도 체크를 해보면요. AI 도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강조와 함께 엔비디아가 단순히 학습용 반도체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추론용 반도체도 제공, 또 컴퓨텍스에서 3분기 출하를 이야기했던 차세대 제품인 GB300과 관련해서는 이번 분기 후반에 생산 및 출하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미국 증시에서 장 마감 직전에 반도체주 투심을 흔들었던 뉴스도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요, 케이던스, 시놉시스 그리고 지멘스로 전자설계 자동화, 즉 EDA 기업들입니다. EDA는요, 반도체 칩 회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툴로 전체 반도체 산업 내에서 비중은 작으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뉴스 결국 규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엔비디아 실적의 AR 수요 견고함과 엔비디아는 충분히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줘 큰 영향은 오늘장 없을 수도 있겠으나 향후 반도체 업황에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한 가지 이벤트를 더 소화하게 되죠. 5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내수 부진 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1.5%에서 0.8%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메시지와 함께 이후 시장 방향성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어제 나온 공시 함께 살펴보시죠.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나이백은 미국 소재 제약 바이오 기업과 최대 4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나이백은 이번 계약을 통해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제 NP201의 독점적 권리를 이전합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44.6%에 해당하는 이번 계약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26.87% 높은 상승률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웅진은 상조업계 1위 기업인 프리드라이프 인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해 올해 설립한 SPC인 WJ 라이프 홀딩스에 1,000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출자로 WJ 라이프 홀딩스 보통주를 2만 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는 웅진의 자기 자본 1,889억 원 대비 52.92%에 해당하는 비율로 또 9,710억 원의 웅진 총 자산에 대비해서는 1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웅진은 지난달 25일 연구체를 발행해 마련한 1,000억 원도 자회사 WJ 라이프의 홀딩스에 투입을 했고요. 여기에 이번 1,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 총 2,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더해 WJ 라이프 홀딩스가 받은 대출 1,000억 원에 대한 자금 보충 약정도 체결하면서 5,829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제외하고 필요한 자체 조달 금액 총 3,000억 원을 모두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웅진은 이로써 이달 30일 프리드라이프 주식 최종 인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마감후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부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이백 공시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이 미국 제약사의 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했습니다. 규모는요, 약 6천억 원대로 해당 소식에 정규장에서는 4% 하락 마감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급반등합니다. 26%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나이백은 이제 바이오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바이오 기업들은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로열티를 받는 거잖아요. 로열티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R&D에 대한 여력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근본 나이백의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기술 수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금액은 작년 매출의 한 2배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는 계약금이라든가 마일스톤 자금이라든가 경상 로열티 4%까지도 포함이 된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향후에 폐섬유증이라든가 희귀질환 타겟이 되는 글로벌 또 임상에 대한 어떤 진입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내용이 나와준다면은 상당히 블록버스터의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펩타이드 GMP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글로벌 생산 파트너로서의 전략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근본 공시와 관련된 이슈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이백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기술 수출 대형 계약은 실적 가치 재평가 부각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에 대한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펩타이드의 전문성 이로 인한
또 국내 펩타이드 GMP 생산 시설 보유 기업의 어떤 극소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캐시카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격이 좀 낮은 상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평가라는 단어를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으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단기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그 어떤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임상에 대한 진입이라든가 마일스톤의 어떤 수령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글로벌 폐섬유증 임상 이상 진입 모멘텀 이런 거를 주목했을 때는 좀 중장기 쪽으로도 좀 분할해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현재로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보면요, 이 기술 수출주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돼서 급등한 종목들을 좀 예를 사례 들어보면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뭐 에이벨 바이오라든가 뭐 알테오젠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움직임도 함께 보시면은 근본 공시가 어떤 의미를 띠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는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성장성이 유망하다는 그런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뉴스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SK 스퀘어가 미국 반도체 소재 스타트업에 약 55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K 하이닉스와의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 9%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예, 근본 내용 자체는 SK 스퀘어의 이제 두 번째 제2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자극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SK 스퀘어의 이제 SK 하이닉스 그죠? SK 스퀘어가 그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뉴마트 테크놀로지의 어떤 향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뉴마트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기술이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그 MOF라 해가지고요. 이 기술 기반 특수 소재 개발 기술이거든요. 이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하는 어떤 정밀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소재 정밀도 향상, 수율 개선 측면에서 전략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관련된 기술이 좋다 이거보다는 이 SK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SK 스퀘어의 투자는요, 이 회사에 대한 투자는 SK 하이닉스와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협력의 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단기에 이제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전략 유효하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소재 섹터 부분에서 국산화라든가 기술 내재화, 수혜 중심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된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가 뭐 3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10만 원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여돼야만이 10만 원을 딛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본이 좀 그런 경우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려고 하면은 뭔가 어떤 동력이 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가 현금 이런 걸 가지고 향후에 또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또 펼치고 SK 쉴드스의 잔여 매각 대금 4,500억 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주 환원 정책 하면 생각해야 되는 지표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뭐 자본 총이익률을 해가지고 ROE 개념을 좀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반영이라는 측면과 주주 환원 정책의 근본 기술을 도입함에 따른 어떤 시너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10만 원을 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SK 스퀘어 상승 여력까지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슈픽 오늘은 2차 전지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 공장에 전기차용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섹터 내에서 살펴보시면 자이글이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LNF가 16%대, 파워넷은 14%대 강세 보였습니다. 생산 라인 설치는 합작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차값을 더 낮춰달라는 주문을 한 데 따른 것인데요. 3원계보다 최대 30% 저렴한 LFP로 바꾸면 가격이 차량 한 대당 최대 $10,000, 우리 돈 약 1,4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앞으로 프리미엄 전기차를 뺀 상당수 전기차에 LFP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주 동향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퓨리오사 AI 관련 소식입니다. 오는 7월 퓨리오사 AI가 국내 대기업의 자사 AI 반도체 레니게이드의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업계에서는 LG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는 전력 효율이 60% 이상 높고 TSMC 5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며 SK하이닉스의 최신 HBM3 메모리까지 탑재해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해왔죠. 국내 기업들이 이번 공급을 계기로 탈 엔비디아 움직임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두 가지 내용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고 오셨는데요. 어제 2차 전지주 강세에 영향을 줬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 SDI과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공장에 LFP 생산 라인 도입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서 현 시점 2차 전지주 업황도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근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배터리 판도에 있던 변화의 초기 국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일부 종목들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근본의 배터리 보조금 폐지가 미국에서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정책적인 지원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이 관련되어서 이 핵심은 이겁니다. 비싼 거와 가격이 저렴한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얘기하죠. 이 삼원계는 프리미엄 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LFP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배터리 성능이. 그러면 당연히 삼원계가 필요한데 조금 2차 전지 섹터의 돌파구를 LFP로 가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LFP 시장의 어떤 재편은 국내 시장에 특히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조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미국 공장 증설 모멘텀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은 결론적으로 제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이원화가 본격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의 슈퍼 포커스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 중심 AI LFP 확산 쪽에서 좀 말을 보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테슬라 중심의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되어서 AI라든가 LFP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극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제도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 IRA 보조금 개편에서 요번에 다행스럽게도 전면 폐지를 좀 피했기 때문에 이 K 배터리가 한숨을 돌렸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관련된 법안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상원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도 국내 배터리사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캐즘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전체적인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이 된다면은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과매도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밑에서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 올라오면서 분기 단위로 해서 관련주들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분기 단위로 올라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기존에 많이 물려 있다면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업황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도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가 오는 7월 자체 개발한 반도체죠. 레니게이드를 국내 대기업에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LG 계열사가 유력한 수요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퓨리오사 AI 관련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국내의 국내에서 뭐 어떻게 보면 토종 AI 반도체 개발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대기업에 이제 공급을 한다. 이 초읽기가 나왔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뭐 레니게이트의 상용화, 임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반기 때 이제 7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에 공급 개시가 된다면은 이 하반기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뭐 JW 자산운용이라든가 코난 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영하는 넥스트 리더 펀드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AI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정책적인 지원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인 지원, 투자 시너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반도체 자생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관련된 그 신사업 연계에 기대주는 MDS 테크라든가 BQ AI인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퓨리오사 AI가 국내 토종 그 AI 반도체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엔비디아의 그 어떤 독점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뭐 관련된 종목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움직임을 보시되 뭐 굳이 투자를 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진행하시고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우리나라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독립적인 기술을 갖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원전에서 한수원이 기술 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게 보자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